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이제 꼭 세 제목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김길선 기자님, 평양만사를 운영하시는 김길선 기자님 댁에 이틀 동안 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제 TV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좋은 에너지를 선물 받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분이 살아낸 삶, 그분이 가족사, 그분이 이제 겪었던 이제 트라우마, 그런 것들 이제 들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그 어쩔 수 없는 정체성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얘기해야 되고 북한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유가 없는 북한 사람들을 또 위하고 그 정부를 고발하기 위해서 늘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고 계시는 그분의 에너지를 저는 보면서 저도 이제 탈북민이 정체성이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저분처럼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자 태어난 그릇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달라서 이제 북한을 시각적으로 보는 눈 높이는 있겠지만 분명 체험했고 그 땅에서 살아냈고 그래서 탈북했고 그랬던 삶을 그래서 슬펐던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니 제가 또 가정주부여서 제 자리를 또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어서 이틀 동안 집 청소랑 저희 집 아저씨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끊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하는 일이 노가다랍니다. 그래서 그마저 없으면 힘들다고 해서 조금씩 양보를 이제 했습니다. 담배를 조금씩 줄이고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제 피우는데 베란다를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해야 깨끗하게 청소를 한 마누라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담배를 덜 피우지 않겠나 싶어서 지극정성으로 닦고 쓸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순복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며입니다. 언니, 내가 교화소에 다시 안 가고 싶어서 구루장에서 목을 3번 맸는데 죽지 않았소. 그래서 결국 교화소에 가서도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다가 출소했다고요. 2년 전 7년 만에 만난 한국에서 제 한 나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한 말이다. 나은이는 7년 전 해령 정거리 교화소에서 만났던 동생뻘 되는 아이다. 엄마가 재혼하고 어려서부터 이복 동생을 업어 키우랴 일 나간 부모를 대신해 살림을 도맡아 하랴. 정말 아이로서 사람으로서 다 자란 어른이 아닌 아이로서 못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로 그 아이는 힘들게 자라냈다. 생활고가 너무 심해 입을 하나 달려고 결혼도 일찍 했을 정도로 그 아이는 힘들게 자랐다. 남들은 한 번도 겨우 가는 함경북도 해롱시 정거리 감옥을 그 아이는 2번을 갔고 도합 7년을 살다가 출소를 했으니 교화소 얘기만 나오면 밥을 먹다가도 치를 떨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던 나훈이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북한에 있는 고향 샛별구루장에서는 교화소를 안 가겠다고 목을 맸는데 그리도 안 죽어지더니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서 물놀이 갔고 그곳에서 그 아이는 익사를 당했다. 8월 15일이 지나고 폐장이 되었고 3일이 지난 바닷가에서 그 아이가 컴퓨터를 배우던 학원에서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버스 한 대를 빌려 타고 학원생
20명이 넘게 같이 갔다가 심한 파도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 나은이는 그 아이가 순복이란 이름을 개명한 이름이다. 나은이는 밤에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북한의 고향에 앓고 있는 엄마에게 돈을 보냈고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사실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맛있는 음식 먹어보지 못했고 비싼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정말 피나게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나은이를 나는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다. 해경도 안전요원도 없는 고성 바닷가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나은이는 무연고자라 죽어서도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로 옮기기도 힘들었다. 강원도에서 장례를 치른다면 서울 경기권에서 사는 교화소에 있던 동기들을 오라가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노원으로 옮겨달라고 구청에다 주구장창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구청에서는 장례 비용을 지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렇게 노원구청하고 전화로 이제 시시비비 따지면서 그가 살았던 노원구에 있는 집에 빈소를 차리게 되었고 친인척이 없어서 교화소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나는 부고를 띄웠고 그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40살이었다. 나은이를 비롯한 학원생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다가 사고를 낸 학원 실장은 당연히 와야 할 빈소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학원 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와서 자기 핸드폰을 방바닥에 내려치면서 사고가 난 날 학원생들을 책임지고 간 실장의 책임을 회피하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모습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회의가 들었다. 그 역시도 북한에서 탈북해 낸 탈북 자이고 우리들한테는 선배이기도 한 여자다. 입만 열면 탈북자들 위해서 일한다더니 정작 자기 학원에서 데리고 물놀이를 갔던 사람이 학생이 죽었는데 그는 빈소를 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빈소를 만들고 지켜주었으면 미안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이 도리인가 아닌가. 그런데 나은이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도 그 여자는 단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도 없었고 그렇게 곰수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나은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죽은 학생보다도 자기 학원에 피해가 갈까봐 학원 문이 닫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도의적이지 못한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 혼내지 못했던 나의 무능함도 나를 지금까지도 괴롭힌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나이를 먹은 학생들이 심리를 잘 알고 컴퓨터를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입에 보풀이 지도록 전화를 해서 나는 나은이를 그 학원에 다니게 했던 것이 나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죽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에서 나도 1년 동안을 정말 매일매일 나은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했고 때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나은이가 살아있을 적에 그 아이와 함께한 약속이 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자녀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프거나 고동이 힘들어서 불편한 분들,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분들, 가시는 길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우리가 지키자고 한 약속이다. 작년에 뜻하지 않게 내가 돌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전립선암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태어난 고향은 해령이고 탈북전에서 전에 거주하던 곳은 해주라고 하신다. 해주에서 살다 오셨고 중앙당에 또 있었다고 하신 분인데 1976년도 판문점 독기 사건 당시 북한 공동 경비구역에 또 계셨다고 한다.
당시 총 들고 싸우던 한국에 와서 수술도 받고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시던 분이셨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황해도 해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신다. 행여 당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될까봐. 그러나 당신이 낳으신 자식 셋을 보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래서 이승희군을 시해 놓지 못하시던 분이셨다. 딱 한 번만 해주에 가보고 죽고 싶다고 하셨다. 사실 나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 근데 같은 층에서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고향에서 왔다는 이유로 성별이 달라서 그 어르신을 케어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같은 고향이었고 살아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동질감이 한국 표준 요양법을 떠나서 더 정이 가게 했고 마음을 더 쏟은 것 같다. 또 친인척 하나 없는 탈북민 어르신들 죽기 전에 누구 손에 죽을지 가장 고민된다는, 정말 사람을 케어해주고 아픈 분들 위로해주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늘 그 어른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귓가에 떠나지 않아서 내가 꼭 탈북민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지금까지도 굳히지 않게 하는 이유이다. 나는 누구 손에서 죽어야 하는가. 나은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나는 그 아이의 약속을 꼭 그렇게 지키고 싶다. 나 역시도 9년 전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도 어느 하루 편안하게 단 하루도 앉아서 쉬어본 적이 없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에 야간대학을 다녔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다. 엄마이고 주부이고 직장인으로 또 살면서 나는 헌혈도 자주 했었고 남는 시간을 봉사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 오신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을 개인적으로 나는 많이 좋아한다. 비록 지금은 자격증만 엄청 있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후일 꼭 탈북민 어르신들을 섬기는 요양원과 양로시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라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소망도 있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값없이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처럼 살았지만 짧게 살다간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싶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케어해 주셨던 전립선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은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제가 17층에 살았고 그 어르신은 2층에 살았습니다. 제가 당시 요양원을 이제 하려고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건물을 보러 다닐 때였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저한테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케어들을 원하시는지 시장 조사 겸 또 그분을 많이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나는 누구 손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고 그 할아버지 상태를 이제 딱 보니까 길면은 1년, 짧으면은 반년. 근데 이제 성별도 다르고 그분이 체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피해가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바이, 내가 하루만 꼭 고민하고 다시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정말 딱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피하고 평생 후회할까?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어르신을 내가 케어해서 내 손에서 보내드리고 마음 편하게 살까?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다음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이, 내가 내 손으로 아바이를 보내드릴게요. 마음 놓고 아프시고 마음 놓고 제 케어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 다르고 그분한테도 딸 같은 자식이니까 굉장히 케어를 받는 걸 어려워하시죠. 예, 여도줄을 꽂고 계셨고, 예, 이제 변 같은 거 보시면 제가 다 이제 처리해 드려야 되고, 근데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복송된 교화소에서 비염을 이제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화소 안에 감방 안에 변소가 있었는데 그 변소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런 생활을 이제 조금 오래 하니까 저는 이제 비염이 왔더라고요. 다른 이들은 괜찮은데 저한테 그 코가 제일 약한 부분이었나 봐요. 근데 집에서도 살림하다 보면 음식을 막 하다가 냄새를 못 맡아서 태운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들이 굉장히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제 더러운 것을 내가 이제 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이제 잘 열심히 케어해 드린 것 같고 내 손으로 내 부모를 못 보내드린 것 그런 한 때문에 더 잘해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꿈에서 이제 보이지를 않는군요.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미안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생각인데 그 탈북민 어르신도 여기에 계시는 그 요양보호사님이 케어하실 때는 이제 입도 딱 닫으시고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던데 같은 고향 사람이 케어해 주시니까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게 손이 이제 팔이 안으로 이제 굽는다고 동질성이 만들어낸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년 후년 이제 매년 있으면 50대를 바라보이고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근데 이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영원 불멸이 살 수 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있겠죠. 나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요즘 많이 들어 합니다. 두서없이 한 얘기지만 저희 심적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건강하게 생각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오래오래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